네, 비가 그치고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긴 한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화요일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네,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집값이, 아파트값이 이제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값들은 언제나 우상향한다. 이게 기본이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내려가는 곳이 있고 또 올라가는 곳이 있고 또 단기간에 내려가는 곳, 올라가는 곳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헷갈리시는데 결국에는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라면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라도 하나를 한 채 더 취득을 한다 그러면 이번 상반기 때는 반드시 취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부동산에 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이 방송을 지켜보시면서 내 집 마련할 타이밍 이런 것들 잘 재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투자는 아파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활성화를 띠고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곳은 아파트보다도 그 뒷단에 있는 빌라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본 결과 아파트 값들은 많이 상승을 했다가 내려가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에 있는 빌라나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꾸준히 지속세를 유지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봤을 때 서울의 빌라 시장은 지금 현재 활성화를 띠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지역들은 빌라 가격이 내려가겠지만 그 외에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에서는 빌라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합세로 유지가 되는 건데요. 특히 투자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한 2, 3년간은 아파트보다는 빌라 시장을 유심히 관찰해보고 우리가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두들 아시겠지만 어디다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 방송 바로 잘 시청하시고 전화 주시고요. 또 저희가 또 기본적으로 이제 세미나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 오셔가지고 한번 좋은 정보를 받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면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이제 좀 내 집 마련을 해봐야겠다. 이제 좀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신중한 선택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그 어느 때보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시기인데요. 저희 전문가들이 그런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여러분 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다양하게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저는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 신청했습니다. 네, 말씀 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네. 저희 가족은 4인 가족 무주택이고요. 네.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데 네. 이번에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해보고 싶어서요. 네. 근데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5억 중후반이고요. 네.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부모님이 동작구 대방동 현대 1차에 10년이 넘게 거주 중인데 네. 거기서 앞으로 더 거주하면서 상승을 봐야 될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좋을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 시청자분의 가족, 4인 가족이 거주할 5억 후반대의 아파트를 찾고 있다. 하지만 거주하면서도 좀 투자 가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부모님 대신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대방동의 현대 1차 아파트의 향후 전망에 따라서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까지 이 두 가지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4인 가족으로 이제 무주택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네. 주택을 한 번도 취득하신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취득했다가 네. 매도를 하고 전세로 지금 2년 차 거주 중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그전에는 뭐 아파트에 거주를 하셨던 겁니까? 네, 일산역 근처에 태영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아, 일산역 근처에 태영 아파트. 네. 네, 매도는 잘 하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매도를 하고 대부분은 이제 갈아타기 목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전세로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아, 그 자금이 안 맞아서 자금이 안 맞아서? 서울로 오고 싶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서울이 너무 비싸서 네네. 자금이 부족해서 못 갔었어요. 아, 그럴 때는 저희한테 미리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죠? 아, 그러네요. 네네. 지금 그러면, 거주는 어디에 하고 계세요? 지금 거주도 그 아파트에 하고 있어요. 전세로. 일산에요? 아파트. 네. 그러면 지금 직장이라든지 이런 게 위치가 네. 일산 쪽에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직장은 여의도하고 네. 가산 디지털 쪽에 있어요. 어디예요? 가산 디지털. 다산? 가산. 네. 가산 디지털? 네. 아, 가산 디지털 단지요? 그러면 출퇴근하시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네, 지금은 많이 힘들게 하고 있어요. 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네. 빨리 좀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전세금을 빼면 이제 한 5억 정도, 5억 중후반이라 그러셨잖아요. 예, 총 할 수 있는 게 이제 최대 6억까지 가능하거든요. 6억까지요? 그러면 이게 대출을 포함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출을 제외하고 해요? 아니요, 대출을 포함해서요. 대출 포함해서? 네.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요. 네. 우리 시청자분은 대출을 포함해서 5억 후반에서 6억 정도라 그러면 투자성이 썩 좋은 그런 아파트를 취득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거주할 집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면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뭐 투자로 목적으로 이렇게 취득을 하기에는 너무 출퇴근 거리가 머니까 네. 어쨌든 가까운 지역으로 이렇게 거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네. 가족이 4인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남편분 아저씨 계실 거고요. 네. 자녀 2분이에요. 네. 자녀 2분. 자녀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요? 네. 2분 다 대학생이에요? 네네. 아, 그러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싶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요즘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네. 계속해서 아파트에 살아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빌라에서 만약에 거주를 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글쎄요. 한번 생각은 안 해봤는데 만약에 그게 향후 투자성이 좋다고 하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려하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값들이 많이 내려서 네. 어느 정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좀 올라는 갈 거예요. 네. 예, 올라는 가는데 아파트를 가지고 시기는 있으면 지금 괜찮나요? 네? 내 집 마련하기에는 시기는 시기는 지금이 괜찮은가요? 제일 좋죠. 아, 그런가요? 예, 제가 볼 때는 제일 지금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매수를 하시려면 지금 바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번 모험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제가 아파트는 뭐 5억 후반대에 뭐 20평대 아파트 뭐 이 정도는 제가 추천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것보다는 그래도 시청자분께서 저는 좀 돈을 좀 버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용기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용기의 문제고 그럼 저는 만약에 저라면 시청자분 입장이라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네. 많이 찾아보는데 요즘 서울은 뭐 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노후도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일산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재건축을 다 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시청자분께서 일산에 거주하고 계신데 직장은 다 서울이에요.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럼 일산이 노후도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다시 재건축이 돼 가지고 새 아파트가 됐다 쳐요.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은 또 출퇴근을 어디로 해야 됩니까? 다들 서울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과감하게 일산에 거주하는 거는 이제 생각을 버리시고요. 무조건 서울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서울 지역에서 그러면 아파트를 찾아보는데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만약에 오른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지금 6억짜리 아파트가 8억 된다 그러면 2억 정도 버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내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좋아 나는 조금 몸테크를 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면
2억이 아니라 3억, 4억을 벌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 투자가 아니고 아파트 거주가 아니고 빌라 거주, 빌라 투자예요. 네. 자, 그런데 이 빌라는 특별한 빌라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10년, 20년 계속해서 빌라로 있는 그 다세대가 아니고요. 네. 향후에 아파트로 바뀌는 빌라예요. 그게 그런 사업을 뭐라 그러죠? 뭐 재개발? 예, 재개발이죠. 우리 시청자분은 재개발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죠? 예. 예, 그래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이 재개발을 호랑이 보듯이 막 무서워해요. 네. 그런데 물론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도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지역들이냐면 처음에는 재개발 한다고 해놔놓고 나중에 주민들이 뭐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잘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이 재개발들이 무산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네. 극초기 지역들은 특히나. 그럼 그런 지역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한 단계 와가지고 재개발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지역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이 뭐 조합을 설립 인가하기 위해서 동의를 다 모았다든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금방 간단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서울에는 지금 재개발 여러 가지 형태의 재개발들이 있는데 그 재개발들 중에서 가장 빠른 재개발이 있어요.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중에 가장 빠른 재개발이 어떤 형식의 재개발이냐면 바로 모아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모아타운의 재개발을 만약에 들어가시게 된다 그러면 향후에 한 5년이나 7년 이내에는 신축 아파트가 되는 그런 재개발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빌라로 있는 게 아니고, 뭐 향후 한 몇 년 뒤에는 아파트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먼 미래의 아파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5년이나 7년 뒤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귀가 솔깃하시잖아요. 네. 이거는 시청자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이제 귀가 솔깃하게 되실 거예요. 아직까지 모아타운이 완벽하게 새 아파트로 된 지역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번동이나 면목동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이주 철거 들어가고 있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 지역들이 아파트로 새로 탄생하게 되는 걸 보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모르겠지만 눈이 확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이제 좋은 지역들을 잘 보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느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직장 위치가 여의도랑 가산 디지털 단지라 그러셨어요. 네. 여의도가 있고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은 가족이 4인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4인 가족. 그죠? 네. 네, 4인 가족이면 최소한 우리가 투룸에서는 살기가 힘들어요. 빌라에서. 네. 3룸 정도는 돼야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죠? 네. 3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3룸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직장 위치가 여의도랑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가까운 지역을 찾아야 되겠죠. 가까운 지역. 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은 아파트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향후에도 진짜 아파트가 되는 지역을 거주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들에서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이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지도를 조금 다른 걸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서울의 재개발 지역들이 다 표시되어 있는 지도예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보이시죠? 네. 예, 이 파란색들이 서울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금천구 쪽으로 조금 가보겠습니다. 금천구에. 자, 이 금천구에 여기 보시면 요 지역이 있어요. 보이시죠? 네. 금천구 시흥동인데요. 바로 위에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고요. 위에 여의도가 있습니다. 가산이 있고. 자, 그러면 직장이 가깝죠? 네. 직장 출퇴근하는데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네. 그죠? 자,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요렇게 해서 신안산선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요게 개통이 언제냐면 내년 2025년 지금 4월 개통 예정이에요. 시운전하고 하면 한 5, 6월에 개통을 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가산이나 아니면 여의도나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훨씬 더 좋아져요. 자, 거기에다가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사업구역 명칭은 안 나와 있는데 이 재개발 구역들이 다 나눠져 있죠. 이게 다 각각의 재개발 구역들입니다. 각각의 재개발 구역들.
자, 각각의 재개발 구역인데 이 향후에 이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부분의 재개발이 신속통합이에요. 신속통합 기획 재개발입니다. 네. 자, 근데 요 중에 가운데 여기 딱 보시면 요게 모아타운이라고 하나 있어요. 모아타운. 시흥 일동에 모아타운 삽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다른 구역들은 다 그냥 후보지로 선정만 돼 있는 상태예요. 동의서를 한 50% 내가지고 여기는 이제 재개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10년 이상 걸립니다. 10년 이상 걸려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향후 5년입니다. 5년 이내에 신축 아파트로 탄생하는 지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요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신축 아파트가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모아타운이 후보지로 일단 선정이 되죠. 후보지로 선정이 이미 되었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관리계획이 수립. 이 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역이 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구청에서 이제 관에서 지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기는 조합 설립이 있어요. 사업이잖아요. 조합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인가를 받는데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인가 신청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이미 80%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조합 설립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예상은 5월이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난다라고 추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바로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을 세우고 분양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주 철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5년 뒤에는 신축 아파트가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에 가면 3룸이 있습니다. 빌라가 새로 지어진 신축 빌라들이 있거든요. 네. 신축 빌라. 요즘에는 새로 지어졌는 신축 빌라들은 아파트에 버금갑니다. 물론 주변 환경이 노후 저층 주거지기 때문에 환경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일단 몸택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고 네. 일단 그 살고 있는 신축 빌라 3룸은 아파트하고 거진 비등비등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사는 공간, 거주하는 공간은 그렇다는 겁니다. 주변은 조금 열악할지라도 내가 사는 공간은 괜찮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시세가 시세가 여기가 4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4억 정도면. 4억이요? 네.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얘기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한 5억대 있다 그랬잖아요. 네. 5억.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한 채로도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예, 많이 벌 수가 있는데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세미나 오시면 많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한정된 이 설명밖에 못 드리는 걸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네. 4억 정도로 하고 나머지 한 1억에서 2억 정도가 남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이 시흥 모아타운에다가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하나를 더 하십시오. 하나를 더. 한 채 더. 플러스를 하면 얘도 돈을 많이 벌고 얘도 돈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3룸으로 돈을 한 2억 정도 번다고 할게요. 그런데 남들도 다 2억 정도 벌어. 왜냐하면 아파트 값은 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더 남들보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한 채를 더 취득을 해가지고 얘가 굴러가면서 돈을 벌어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지역에 한 채를 더 매수하라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자녀분 명의로 세대 분리를 해서. 네. 예,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네. 아니면 내가 같은 지역은 그렇다 하면 지금 여기 위에 신속통합이라든지 아니면 또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1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네. 자, 그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 네. 예, 그리고 내가 지금은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서 조금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살고 있지만 자, 가보시면 알아요. 여기가 막 재개발한다고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플랜카드 붙여놔놓고. 네. 자, 그런 지역에서 한 5년 정도만 고생을 하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내가 새 아파트, 직장에 가까운 새 아파트에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천구라는 곳이 원래는 아파트 가격이 낮아요.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거의 제일 낮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안산선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고 주변에 다들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아주 대단지의 아파트들이 들어온다는 곳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의 입지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금천구의 입지가.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지금하고
다를 것이다라는 게 제가 보는 견해니까 꼭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집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또 그 부모님 집 그 전망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 부모님요? 대방동. 대방동의 네, 현대아파트. 현대 1차. 네. 현대 1차가 재건축이 진행되기가 힘든 아파트잖아요. 네. 예. 아마 진행이 되어 봤자 제가 생각하기로는 워낙 용적률을 많이 찾아먹었기 때문에 그 대지 지분이 작아요. 세대당 대지 지분이. 네. 자, 그래서 아마 향후에 진행을 한다 그러면 리모델링 정도로 진행을 할 수 있지 재건축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 재건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우리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는 아파트는 한 번쯤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그래요? 네네. 그 노량진 조금 더- 뉴타운 인근인데도 크게 영향은 안 받나요? 아, 영향은 받죠,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요. 아. 자, 그런데 향후에 지금 서울시에 아파트가 많이 오를 아파트들은 어떤 아파트들이냐면 네. 재건축이 될 수 있는 대상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아파트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 지역에 그런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갈아타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안 오른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좀 더 오르는 아파트로 가는 게 좋잖아요. 네네.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요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더 궁금한 점 있으면 한번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